안녕하세요. 저는 먼 길을 돌아 소중한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께선 아주 어릴 적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보다 미국에서 보내신 세월이 훨씬 길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고향에 머물러 계셨어요. 자식으로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늘 제 마음 한편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제나마 그런 어머니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어 자식으로서 정말 뿌듯하네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어머니께서 평생 꿈에 그리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해드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우연과 인연의 기적 같은 만남을 소개할게요.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재미교포입니다. 사실 제게 한국은 낯설고 고향이라고 부를 만한 기억조차 없는 곳이랍니다. 하지만 부모님 덕분에 늘 한국이란 나라를 마음으로 느끼며 자랐어요. 아직도 영어가 더 익숙하긴 하지만 집에서 늘 한국어로 대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말을 할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매일 힘들게 아침마다 쌀밥을 하세요? 우리도 간단하게 시리얼이나 토스트 먹어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어야 종일 힘이 나지. 빵 몇 조각 먹고 기운이 나겠어? 아버지 역시 제게 이런저런 한국 문화에 대해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선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음식도 나눠 먹고 어른들께 세배도 드린단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명절엔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어머닌 또 가끔은 한국 전통 음악이나童謡를 들려주시며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하셨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는 아리랑이었어요. 엄마도 9살 때 미국에 오는 바람에 한국에 대해 많은 걸 알지 못해. 그래도 유독 기억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리랑이란다. 가사의 뜻은 잘 몰라도 왠지 듣고 있으면 마음이 슬퍼지는 거 있지?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절 낳은 부모님은 또래 부모님들에 비해 연세가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포들도 모르는 전통 문화에 대해 알고 계셨죠. 사실 저희 어머니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해외 입양으로 미국에 온 경우였어요. 아버진 대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아버진 한국말도 문화도 거의 다 잊고 살던 어머니께 고국에 대해 많은 걸 알려주셨답니다. 내가 9살 때 미국에 왔으니 한국에 대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었어. 네 아빠가 한국에선 이런 게 유행이고 또 이런 게 있다 하고 알려주니까 나도 그렇구나 했지. 그래도 아리랑만큼은 네 아빠가 알려주지 않아도 항상 엄마 기억 속에 남은 노래란다. 어머니께선 미국으로 입양되시기 전 잠시 고아원에서 지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차별을 겪으셨고 아마 그때의 깊은 상처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고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만나게 된 양부모님은 다행히 좋은 분들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성인이 되어 독립하신 이후엔 서로 왕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며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혼자 몸으로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베이비시터, 청소부, 간병인, 마트 일까지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며 사셨대요. 아버지 눈에 생활력 강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내가 네 엄마를 정말 죽자 살자 쫓아다녔지. 네 엄마가 어찌나 곁을 안 주던지 옆에만 가도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 근데 나 역시 미국에 이민 와서 살던 처지라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이해가 가더라고. 아마 네 엄마 안 만났으면 난 진작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거다. 해외 입양하였던 어머니와 이주 노동자였던 아버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두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겪어온 상처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종종 자기가 미국에서 입양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어 했고, 아버지 역시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항상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은 저와 오빠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엄마, 엄만 언제 고향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언제 고향 생각이 나냐고? 음, 사실 엄마한텐 죽어서도 잊지 못할 사람이 하나 있단다. 그 사람 얼굴을 딱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구나.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한국에도 숱하게 연락을 넣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도 도무지 연락이 닿질 않네.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꿈에도 잘 나타나질 않어. 사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누군가를 간절하게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닌 특히 5월 첫 주가 되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계시곤 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5월 2일이 어머니가 그렇게나 간절히 기다리는 분의 생일이었대요. 엄마, 저희에게도 그분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실 수 있어요? 오빠랑 저도 열심히 찾아볼게요. 저희가 어느 정도 커서 성인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가 그리워하는 그분을 찾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 전쟁 직후의 인적 자료를 찾기란 정말 어렵더라고요. 방송에선 아무리 해외에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주던데 평범한 사람이었던 저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찾지 못하는 걸 보면 혹시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게 아닌가 싶다. 이젠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엄마, 그분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나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라면 저희도 알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닌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선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대체 누구냐고 물으면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항상 먼 발치에서 어머니의 그리움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보듬어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기에 더 이상 캐묻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구성원이 된 저에게도 앞으로 저의 인생에 대해 고민해 볼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죠.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잠깐 회사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왠지 제 적성과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평생 보고 자란 미국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더 좋아하고 케이팝을 즐겨 들었습니다. 아마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전 살면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엄마, 아빠, 저 결심했어요. 저 한국에 갈래요. 한국에 가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고 싶어요. 너 혼자 한국에 가겠다고? 한국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 너무 걱정이구나. 그냥 여행으로 한번 갔다 오는 건 어떨까? 부모님은 그런 제 결정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닌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야 할 절 걱정하셨고, 아버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만류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어디서 살 건데? 생활비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일은 또 어떻게 구할 거야? 너 지금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거기 가서 일상대화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다. 괜찮아요. 그런 것쯤은 이미 다 각오하고 있어요. 일단 한국에 가서 몸으로 부딪혀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겠죠. 엄마 아빠가 제게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런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부모님은 고집을 부리는 제게 혼을 내기도 하고 걱정 어린 잔소리를 하기도 하셨지만 결국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서 무슨 일 있거든 언제든지 가족들에게 전화해야 된다.
가서 교포라고 사람들에게 예의 없게 굴지도 말고. 알겠지? 네, 걱정 마세요. 가서 한국 소식 많이 전할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엄마가 그리워하시는 그분도 찾아볼게요. 사랑해요, 마미, 데디. 그렇게 겁없이 한국에 오게 된 전 일단 직장을 구하기보다 이곳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 시장을 구경하거나 작은 카페에 가서 사람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 하나 없는 한국 생활이 외로웠지만 운이 좋게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어렵지 않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 친구의 추천으로 한 벤처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직원 수는 13명 정도인 작은 스타트업 회사였지만 월급도 좋고 직장 분위기도 괜찮은 회사였어요. 자, 다들 인사하세요. 여긴 이번부터 같이 일하게 된 김재희 씨입니다. 제이 씨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다들 많이들 도와주세요. 참고로 김재희 씨는 영어, 일본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아직 서툴러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봐주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고개까지 숙여가며 인사를 했고 그런 저를 보며 사무실 직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이 씨, 그렇게까지 정중하게 인사 안 해도 돼요. 우리 회사는 그렇게 딱딱한 회사가 아니니까 앞으로 편하게 잘 지내봐요. 이렇게 저희 한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은 작은 설렘과 따뜻한 기대감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회사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이유는 대표님이 젊고 따뜻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대표님 나이도 저보다 겨우 7살 많았고 회사의 모든 직원을 친가족처럼 대하셨어요. 대표님은 늘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 때면 항상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환하게 웃는 대표님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죠. 제이 씨, 굿모닝. 오늘은 아메리카노 대신 라떼 마셔볼래요? 내가 오늘 좀 커피를 잘 탄 것 같은데. 대표님 커피는 항상 맛있죠.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다음엔 제가 즐겨 먹는 원두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피곤한 아침을 여는 대표님 커피 덕분에 직원들은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일찍 모이게 되었고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소소한 수다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대표님은 회사에서뿐 아니라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외국에서 자란 제가 가장 헷갈리는 게 한국의 지리였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혼자 돌아다녀 보기도 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을 타는 게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절 도와주셨어요. 저는 환승할 때가 제일 겁나요. 설명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역 이름은 헷갈리고요. 일단 지하철 노선이 10개도 넘잖아요.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지하철이 잘 돼 있긴 하지만 내가 외국에서 온 입장이라면 엄청 헷갈릴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제이식 교통카드는 있죠? 그건 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이거 맞죠? 대표님은 핸드폰 앱으로 노선도를 보는 방법이나 쉽게 지하철을 타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혼자 홍대나 건대 같은 핫플레이스에 가는 건 두렵지 않았어요. 요즘 주말마다 서울 구경하느라 바쁘다며? 맨날 밖에서 사 먹지만 말고 집밥도 잘 챙겨 먹어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해준 반찬인데 혼자 사는 직원들 주려고 넉넉히 챙겨왔어요. 제이 씨도 입에 맞는 거 있으면 챙겨가요. 대표님은 어머님이 요리 솜씨도 좋고 손도 크다며 종종 혼자 사는 직원들을 위해 김치나 반찬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도 맨날 집에서 레토르트 음식만 먹다가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게 되었죠. 특히 대표님 어머님이 해주신 장아찌가 정말 맛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정말 좋아했고요. 우리 회사가 규모는 작아도 복지는 최고라니까. 저번에 박대리 결혼할 때 대표님이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축의금도 엄청 많이 주고 가셨다며?
그러니까 말이야. 사실 우리 회사가 워크숍도 많고 직장 내에서 친목 활동도 많잖아. 아마 다른 회사였다면 귀찮고 싫었겠지만 대표님이 워낙 좋으시니까 회사에서 친목도 재밌는 것 같아. 대표님은 늘 직원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회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쓰셨어요. 이렇게 직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다 보니 저희 직원들도 대표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정말 좋은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표님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때 대표님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직원들 모두 노총각이 드디어 장가 간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 대표님을 대체 누가 데려갈까 궁금했는데 어쩜 그렇게 미모의 여성분을 만나셨대요? 아유, 이 사람아. 예비 사모님이 미모뿐 아니라 인성과 능력까지 출중한 분이시던데 뭘. 아유, 다들 그만 놀려요. 전 그저 이 노총각을 구제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 아내에게 엄청 고마우니까요. 아, 다들 제 결혼식 오실 거죠? 정말 진심으로 축의금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편하게 먹고 마시다 가세요. 저희 회사가 워낙 소규모의 가족 같은 분위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비 사모님과도 몇 번 보게 되었는데요. 다른 직원들 말처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대표님과 나란히 서 계신 걸 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저희 직원들은 결혼식 날에 훨씬 일찍 모여 사모님과 사진도 찍고 진심 어린 축하,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대표님 결혼식이 제가 처음으로 와본 결혼식인데 동화 속에 나오는 결혼식처럼 아름답고 따뜻하네요. 그러다 대표님 가족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성격 좋으신 대표님답게 너무 많은 하객이 몰려서 평소에 반찬도 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어머님과도 한참 뒤에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제이 씨, 저쪽에 대표님 어머님 계시던데 인사드렸어? 가서 반찬 잘 먹고 있다고 인사드리고 와. 아, 네. 드디어 어머님을 실제로 만나 뵙게 되네요. 저 얼른 인사드리고 올게요. 대표님 어머님은 고운 한복을 입으시고 뒤돌아서 하객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엿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죠. 대표님의 어머님은 제 목소리를 듣곤 드디어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전 대표님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그만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나 놀란 이유는 바로 대표님 어머님의 얼굴이 제 친어머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으며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 엄마를 아세요? 어머님은 갑자기 나타나 제 엄마를 아느냐고 묻는 절 보고 약간 당황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대표님이 다가와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주셨죠. 아, 제이 씨 왔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교포 출신이라는 직원이에요. 우리 제이 씨가 어머니 장아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죠? 아, 네, 네, 맞아요, 어머님. 장아찌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은 이내 제가 한국말이 조금 서툴다는 걸 이해하시곤 다정하게 웃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 저희 어머니와 너무나 닮은 얼굴에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계속 대표님 어머님 얼굴만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결국엔 다른 동료 손에 이끌려 식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저는 결혼식을 보면서도 눈으론 계속 어머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닮은 분일 거야 하면서도 이렇게나 소름 끼치게 닮을 수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다 함께 식사라는 자리에서도 저는 계속 대표님 어머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머님과 눈이 딱 마주쳤죠. 저는 실례인 걸 알지만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정말 실례지만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래요. 뭐든 물어봐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대표님 어머님은 다시 빙그레 웃으시며 다소 예의가 없는 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마저 저희 어머니랑 너무 닮아 저는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혹시 대표님 어머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아는 분과 어머님이 너무 닮아서요. 어머, 내 이름이요? 내 이름이 왜 궁금할까? 아, 난 고순영이라고 해요. 내가 제이 씨가 아는 분이랑 많이 닮았어요? 저는 대표님 어머님의 성함을 듣고 너무 놀라 숨마저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고순영, 그 이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싶었던 분의 이름이었거든요. 어릴 적 어머니가 아주 가끔 잠결에 울먹이며 부르던 바로 그 이름이요. 저는 기억 속 어렴풋한 그 장면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고순자 옥자 고순옥 씨를 아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이름을 대며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말라오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대표님 어머님은 제 질문을 듣고 순간 놀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죠. 어머님은 저처럼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누구라고요? 고순옥 씨요. 고순옥. 아니, 제이 씨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대체 순옥이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때 놀란 어머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주위에 있던 하객들이 다 저희를 쳐다볼 정도였어요. 약간 멀리 떨어져 있던 대표님과 사모님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희 쪽으로 다가왔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이 씨랑 무슨 대화 중이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궁금해하며 묻는 대표님마저 뿌리치고 제게 다급하게 물으셨죠. 순옥이, 고순옥이, 내 동생 순옥일 제이 씨가 어떻게 알아요? 내 동생을 대체 어떻게... 그분이 저희 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요. 저희 엄마가 동생이시라고요? 친동생이요? 제 말을 듣곤 어머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곤 금세 눈물을 흘리시며 손까지 덜덜 떨고 계셨어요. 저 역시 그쯤 되자 눈물을 참을 수 없더라고요. 순옥이가 어머니라고? 우리 순옥이가 살아있었구나. 건강하게 살아서 이렇게 예쁜 딸까지 낳았다고? 어머님은 급기야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저와 대표님은 그런 어머님을, 아니 사실은 제 이모였던 분을 부축했습니다. 이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네가 우리 순옥이 딸이구나. 네가 내 조카였구나. 난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꿈에들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내 동생의 딸을 우리 아들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 어머니와 너무 닮은 얼굴이라 제가 자꾸 쳐다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맞다, 맞아. 순욱이하고 내가 어릴 때도 얼굴이 너무 닮아서 쌍둥이 아니냐는 소리를 숱하게 듣고 자랐어. 그래, 지금 내 동생은 어디 살고 있니? 어? 건강하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저는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닦고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어머니가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누굴 만나게 되었는지요. 네, 어머닌 지금 미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어머니가 한평생 이모만 그리워하며 사셨어요. 지금도 5월만 되면 몰래 눈물까지 흘리시고요. 우리 순옥이도 나를 보고 싶어 했어? 5월 2일이 내 생일이야. 내 동생이 지금까지도 날 그리워하며 내 생일에 이 못난 언니가 보고 싶어서 울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내용이었어요. 네 엄마하고 난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맡아줄 사람 하나 없이 고아원을 전전했어. 그때가 50 몇 년도였던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당장 먹을 식량도 없었지. 그러니 우리 같은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겠니? 그러다 나보다 어려던 순옥이가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되었지. 그때 내 나이가 12살이었고 순옥이가 9살이었다. 맞아요. 어머니가 9살 때 처음 미국으로 오게 됐다고 하셨어요. 어머닌 정말 한평생 그리움 속에 살고 계세요. 나도 그랬어. 나도 내 동생을 찾으려고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정보가 고순옥이란 이름 세 글자밖에 없었어. 그땐 출생신고도 제때 하지 않아서 호적상의 생일이 언제로 등록돼 있는지도 모르고 미국 어디로 간 건지도 몰랐으니까 내 나이 70이 넘어서 꿈에 그리던 동생을 찾게 될진 정말 몰랐다. 동생 얼굴도 못 보고 저 세상 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조카가 날 찾으러 와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저도 감사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모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모는 조심스럽게 이모라 불러도 되겠냐고 묻는 절 와락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네 이모다, 이모야. 내 조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야?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갑자기 이모와 제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으니 대표님은 옆에서 계속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기적같이 만나게 된 사연을 듣곤 대표님은 연신 이마를 쓸어내리며 놀라워 했어요.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사연이에요. 그러면 제이 씨가 내 사촌 동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대표님, 대표님 결혼식인데 제가 분위기를 망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결혼식 마무리 잘 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모, 저 이모를 만나려고 평생을 기다렸는데 혹시나 축하받아야 할 결혼식을 망쳤을까 봐 걱정이에요. 저 이렇게 좋은 날을 더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조금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자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제이야. 네가 와줘서 오늘이 더 특별해진 거야.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야. 네가 왜 미안해? 이모가 이모가 얼마나 고마운데 넌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이야. 대표님도 역시 이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 등을 툭툭 두드려 주셨습니다. 제이 씨, 아니 제이야, 네가 내 사촌 동생이라면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세상에 결혼하는 날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받다니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고맙다 제이야. 이모를 만날 날을 한평생 기다린 어머니도 있는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피로연이 조금 정리되고 하객들이 흩어질 때쯤 저는 이모와 대표님, 아니 제 사촌 오빠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모,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제가 당장 어머니랑 영상통화 연결할게요. 엄마가 정말 많이 놀라실 거예요. 나도 지금 심장이 떨어질 것 같구나. 우리 순옥이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어떤 얼굴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저희 엄마 이모랑 똑같은 얼굴이세요. 잠시만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들고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신호가 몇 번 울리길 기다리다가 이내 화면 속에 낯익고 그리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엄마, 엄마 나 제이예요. 저는 갑자기 목이 메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딸,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눈까지 새빨개졌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면 회사에서 혼났어? 엄마, 나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요. 엄마, 나 드디어 찾았어요. 어? 찾았다고? 뭘? 뭐 네 신랑감이라도 찾은 거야? 어머니는 이모를 찾았다고는 상상도 못하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으셨어요. 아니요, 찾았다니까요. 제가 드디어 찾았다고요. 얘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알아듣게 얘기해줘야지. 엄마가 한평생 그리워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 너 설마... 저는 그 순간 휴대폰의 화면을 이모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65년이 넘는 세월을 서로 그리워만 했던 자매는 먼 길을 돌고 돌아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어머니와 이모 모두 서로를 보고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이모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어요. 순옥아, 너 순옥이 맞니? 내 동생 순옥이 맞아? 나 순영이야. 네 언니 고순영. 순간 화면 속 어머니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이모의 이름을 불렀어요. 언니, 순영 언니, 언니야? 아니, 언니가 왜 거기 있어? 그 순간 미국과 한국의 거리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평생을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그리움으로 가득한 세월을 보내던 자매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얼굴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어머니와 이모 모두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쏟아졌죠. 이모와 어머니는 오랫동안 서로를 부르고 부르며 울기만 했습니다. 아휴, 내 동생 맞네. 목소리 들으니까 내 동생 맞아. 너 살아있었구나. 널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쓴지 몰라. 그런데도 너를 찾을 수 없어서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언니 나도야. 나도 한국에 사랑까지 보내서 언니를 찾아 헤맸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언니. 내가 이렇게 먼 곳에서 버티고 산 것도 언니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산 거야. 우리 언니 얼굴 좀 자세히 보자. 내 기억 속에 언니는 12살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할머니가 됐어? 예, 말은 바로 해라. 할머니 네가 먼저 됐지. 너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았더라. 오늘 너하고 내가 만나게 된 것도 네 딸, 내 조카 때문이야. 이모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랑 통화하는 내내 웃고 울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똑 닮은 자매가 말투마저 비슷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만나자. 당장 만나야지. 내가 한국으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내가 한평생 너만 기다렸는데 이까짓 거 못 기다리겠니? 어서 와다오 동생아. 너무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그렇게 6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자매의 첫 통화는 감격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추억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이모와 사촌 오빠는 그리고 좋은 날 만나게 된 새언니와 함께 절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에 가서 제 손도 잡아주시고 얼굴도 쓰다듬으시며 계속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조카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어서 집에 오자고 했어. 제이 너 장아찌 잘 먹는다고 했지?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국 음식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 먹는 편이니? 저희 아버진 한국에 사시다가 성인이 돼서 미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한식을 종종 해주셨거든요. 이모는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자 정말로 좋아하시며 아버지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제부는 뭐 하는 사람이니? 내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된 것도 기쁜 일인데 새로운 가족들이 이렇게나 많이 생겼구나. 아참, 네 이모부도 곧 집으로 올 거야. 아버지랑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신혼부부처럼 사이가 좋으세요. 저랑 오빠가 가끔은 질투할 정도로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혼식 때 손님 맞이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던 이모부도 곧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모부 역시 절 반갑게 맞아주시며 그간 이모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이모는 입양이 되질 않아서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고아원에 있다가 센터를 나온 이후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어. 그러면서도 동생을 혼자 타국으로 보냈다는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 그래도 네 이모부가 좋은 사람이라 이날 이때까지 버티며 살았다. 우리 아들도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공부도 잘하고 영특해서 벌써 회사 대표까지 되고 말이야. 듣기 좋은 소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대표님, 아니 오빠, 회사에서 정말 좋은 대표님이세요. 직원들한테 존경도 많이 받고 모두가 대표님만 따르면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회사에서 오빠가 얼마나 좋은 대표님인지 얘기하자 오빠는 부끄러워하며 손살을 치더라고요. 이모는 한참 요즘 사는 얘기와 제 근황을 물으시다가 오랫동안 간직하셨던 상자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상자 안에는 붙이지 못한 편지가 한가득이더라고요. 그리운 내 동생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주소를 알아야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받는 사람 없는 편지를 평생 동안 써왔단다. 살다가 문득 내 동생이 그리워지는 날엔 순옥에게 편지를 쓰고 또 썼어. 저는 그리움이 가득 묻어있는 편지를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이모의 그리움과 애틋함이 묻어나는 편지엔 이모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동생을 그리워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순호가 오늘은 날이 추워서 그저 집안 창문으로 눈 구경을 하고 있단다. 넌 어릴 때 눈장난을 참 좋아했지. 네가 있는 그곳에도 눈이 많이 내리니? 미국은 내겐 너무 먼 곳이라 날씨는 어떤지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걱정이구나. 오늘따라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내 가족이라곤 너 하나뿐인데 난 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는구나. 정말 보고 싶다 순호가. 언제나 난 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편지는 무려 65년에 걸쳐 이모의 마음을 담아 절실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뿐이었고 그 편지들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기다림은 너무나 깊고 진실해서 제 마음까지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이모, 엄마 곧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말처럼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제 오빠까지 첫 통화를 끊은 즉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드디어 부모님과 오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타셨어요. 이모와 가족들 모두는 부모님과 오빠가 도착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도착 당일엔 모두 일찍부터 공항에 나가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고맙게도 새언니까지 함께 나와주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계속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정말 기뻐요.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모두 기쁜 마음으로 언제 비행기가 도착할지 전광판만 노려보고 있었네요. 그리고 한참 후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모는 너무나 긴장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나 안 되겠어. 아직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이, 당신 대체 화장실 몇 번이나 가는 거야? 제발 진정 좀 해. 어? 이래서 처형이나 제대로 보겠어? 이모부가 가볍게 타박하셔도 이모는 자꾸 긴장된다며 수차례 화장실로 뛰어가셨습니다. 그런 이모를 보자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기다리기를 한참 뒤 드디어 공항 게이트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나오자마자 연신 두리번거리며 저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키마저 똑같은 두 자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모와 어머니는 옷차림만 다르고 얼굴도 키도 목소리마저 비슷했어요. 이렇게나 한 몸 같은 자매가 무슨 기구한 사연으로 그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살았던 걸까요? 언니, 순영 언니, 언니 대체 어디 있었어? 순호가, 그래 나다. 내가 네 언니야. 그래 어디 내 동생 얼굴 좀 보자. 이미 이른이 넘은 어머니와 이모는 소녀들처럼 서로를 껴안고 울고 웃으며 세월의 틈을 채우듯 그렇게 그리움과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모든 가족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동안 나머지 가족들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동서. 아, 이렇게 다 만나게 되네. 핏줄이라는 건 이래서 무서운가 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형님. 저희 딸한테 이모부가 어찌나 잘해주시는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긴 제 아들 녀석이에요. 이모부, 이모, 사촌형, 형수님까지. 전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질 않아요.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내 동생 장하다. 너 한 건 했다. 그렇게 한참이나 공항에 서서 인사를 나누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이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순호가 네 얘기 좀 들어보자. 9살에 혼자 미국에 가서 그래 얼마나 무서웠니. 난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는 고향 땅에 살았지만 넌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상태로 갑자기 가게 됐잖아. 말도 마 언니. 처음에 양부모님과 말이 안 통해서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오해도 엄청 하고 지냈어. 그래도 언니 난 미국에서 좋은 거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 언니야말로 한국에서 혼자 어찌나 고생하며 살았을까. 두 자매는 서로 계속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오래도록 나누었습니다. 이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해두었던 한국 음식을 가득 차려주셨어요. 이거 좀 먹어봐 순호가. 이거 네가 어렸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고아원 원장님이 네가 이 반찬만 다 집어먹는다고 혼도 무지하게 많이 냈잖아. 어머닌 이모의 반찬을 몇 입 먹더니 갑자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내가 미국에서 아무리 이걸 다시 해 먹으려고 해도 이 맛이 도무지 다시 안 나는 거야. 근데 언니가 해준 거 먹으니까 딱 어릴 적 먹던 그 맛이네. 어머니가 울자 이모도 다시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와 이모부가 껄껄 웃으셨죠. 아이고, 자매가 아주 나란히 울보로구만. 그만들 울고 밥부터 먹자고. 비행기 타고 오늘 얼마나 시장하겠어? 어느새 대식구가 된 저희 가족은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저녁 식사를 오래도록 함께 나누었답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해치운 가족들은 모두 곁에 둘러앉아 이모가 오래도록 써온 편지를 나눠 읽었어요.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했죠. 언니, 눈 오는 날이면 항상 내 생각을 했구나. 난 언니 생일만 되면 매번 창밖을 보며 울었어. 우리 언니 생일 미역국을 먹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언니 생일을 챙겨준 적도 없더라고. 올해 생일 선물은 너하고 네 가족들로 이미 충분하다. 순호가, 근데 내 생일은 언제였지? 아주 더운 여름날로 기억하는데. 수다 삼매경에 빠진 자매들 옆에서 이모부 아버지도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넉살 좋은 오빠도 그 곁에서 한국 소주가 맛있다며 한 잔씩 받아먹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조카가 술을 잘 먹네. 역시 한국 소주가 맛있지? 네, 미국에서 먹는 건 이런 맛이 안 나요. 아들, 이 소주란 말이다. 자고로 삼겹살에 먹어야 제맛이야. 형님, 시간 되시면 나중에 대포집에서
제대로 소주 한잔 하시죠? 저도 대학 때 이후로 못 먹어봐서 너무 그립네요. 한국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아버지도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기분 좋게 즐기고 계셨습니다. 전 어느새 사촌 오빠가 된 대표님과 새언니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대표님, 아니, 오빠하고 새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아니야, 다 제이 네가 만들어낸 기적이야. 그 기적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 이게 전부 너의 노력 덕분이야. 그날 이후 저희 모두는 부모님과 오빠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함께 한국 관광도 하고 쇼핑도 다니며 정말 알차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서로 65년이나 떨어져 산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진짜 가족이 되었죠. 우리 단체 사진 찍는 거 어때요? 이렇게 모든 식구가 모이기도 쉽지 않잖아요. 대가족이 모두 모여서 사진 한 장 찍어요. 그거 좋네. 이모랑 엄마랑 두 분끼리 사진도 한 장 찍고요. 그렇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가족 사진까지 찍게 되었지만 모두 인화된 사진을 하나씩 나눠 가지며 그 순간을 함께 기념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 방문의 가장 하이라이트 코스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이모는 어머니께 설명도 안 해주시고 무작정 갈 곳이 있다며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산소였죠. 어머닌 처음 와본 부모님 산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우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못난 딸을 용서하세요. 이제야 처음으로 두 분 계신 곳에 와보네요. 언니가 혼자 산소 관리를 다 하고 있었어? 난 우리 부모님 묘지가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어머니, 아버지도 다 이해하실 거야. 아마 이제야 둘째 딸 얼굴 본다며 기뻐하고 계실걸. 이제라도 자주자주 함께 찾아뵙자. 저는 두 분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모와 어머니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떨어져 있던 세월을 넘어 평생을 이별한 적 없는 것처럼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그렇게 눈물의 재회를 하고 지금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시죠? 우선 오빤 미국에 직장이 있어서 아직 원래 살던 곳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휴가 때마다 한국에 오겠다며 벼르고 있죠.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셨거든요. 부모님은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으시다고 아예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지금은 이모집 근처에 집을 얻어 같이 재미나게 생활하고 계세요. 언니, 나 겉절이 담가준다면서 언제 해줄 거요? 나 그거 먹고 싶어서 며칠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금방 해줄게. 아주 시어머니가 따로 없다니까. 내가 안 그래도 배추 다 사다 놨어. 두 분은 여느 자매들처럼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둘도 없는 친구로 자매로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저도 여전히 대표님, 그러니까 사촌 오빠의 회사에 다니며 한국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요. 가끔은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먹는 저녁 식사에서 어머니와 이모가 서로 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은 이제 한국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며 더더욱 가족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행복은 계속되겠죠? 서로가 있는 한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고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